유석준 전 의원 개혁신당 김영남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적 만남 추구 정만치호 피처링 나붐이지 나붐 소피 마르소. 아 요새요 이 정만추 정치적 만남을 추구하는 이 두 분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관심이 많아요. 조회수가 터지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더 열심히 해야죠. 예.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아 그렇지. 저기 임미주님, 김영남 의원님 오늘 자켓 너무 화사해요. 아, 예. 요즘 우리의 마음처럼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예. 아, 요새 예. 경기도 너무 안 좋고 날씨도 주말마다 비가 오고 조금 그래서 예. 하여튼 옷이라도 좀 산뜻하게 입고 예. 사실은 이 화창한 봄을 별로 그 즐길 여유가 없었잖아요. 올 봄이. 예. 전국도 뒤숭숭하고 그래서 옷이라도 화사하게 입고 다니자 그래서 예. 입고 왔습니다. 국민의힘에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옷차림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 자켓 색깔을 보고 전혀 아닙니다. 저 대기실에서 형님 다시 갑니까? 그랬더니 뭔 소리냐고. 예? 오늘 밥이나 비싼 거 사세요. 아 맞아. 오늘 우리 저번에 배팅 하셨잖아요. 예, 예. 탄핵 결과. 네. 그래서 저 3203이 바로 물어보시네. 그래서 정만추 두 분은 회식하셨나요? 아니 오늘 저녁에 합니다. 속은 썰이지만 뭐 공약은 지켜야 되니까. 예. 오늘 저녁입니다. 네. 무조건 비싼 메뉴로. 예. 원래 저도 초대받았는데 저는 선약이 있어서 못 갑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아니 오늘 스탭들 시간 되시는 분 다 오시라고 그러지. 예. 본인 돈 아니라고 너무 벌리시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날 올인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요. 예. 장소는 여의도입니까? 네, 얘도. 아 여의도 좋은데 많죠. 아 궁금하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하시고요. 요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신당이 하나 뜰 건지 안 뜰 건지 모르겠지만 윤 어게인 신당 아시겠지만 이제 배의철 변호사를 비롯한 저 변호인단 국민변호인단 참여했던 변호사 한 5명 정도가 요거 윤 어게인 신당 만든다고 기자단 공보방도 만들었어요. 그 공보방 들어가려면 오프 채팅방이고 비밀번호 있잖아요. 비밀번호 뭔지 아세요? 1203. 뭐게요? 야, 근데 제정신들이 아니네. 아니 뭐 그 주관적 평가는 알아서 하시고 그건 저희 입장 아닙니다. 어쨌든 그 공보방 기자재 토지하는 공보방의 비밀번호는 1203 12월 3일 비상겸이 있는 날 요날 이거를 해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1시에 기자회견 하겠다고 공지했다가 일단 보류. 잠시 보류인지 완전 취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자회견은 오늘 안 해요. 일단 의원님 국민의힘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윤 어게인 신당 어제 오후에 속보를 딱 보시는 순간 일감이 오우 우리는 폭망이구나 이겁니까? 아싸 대통령님 화이팅 이거였습니까? 예, 걱정이 많이 됐죠.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사기 탄핵이다 문제가 정말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 일반 여론일 뿐만 아니라 허영 교수님 같은 분들도 많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윤석열 어게인이라는 2030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런 운동이 지금 장난 아니게 지금 들불처럼 퍼져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래요? 불구하고 예. 오 그래요? 서울도 그렇고 지방에도 굉장히 그게 매일매일 그리고 주말에는 행진하는 분들이 저도 뭐 직접 뭐 현장에서 몇 번 봤는데 꽤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2030 젊은 층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너게인이라는 어떤 자연스러웠던 움직임과 함께 이제 신당 창당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사실 이제 그분들의 충정은 뭐 100% 200% 이제 이해는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한 시기고 예.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지금 이제 베이철 변호사를 비롯해서 김계리 변호사 등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서 청년 변호인 5사람이 예. 뭐 이런 어떤 움직임의 중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분들조차도 지금 현재 우파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2030 세대들을 이끌고 정치 세력화함으로써 같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이렇게는 이야기는 하지만 예. 그게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거를 좀 자제하셨고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데 당이 일단은 뭐 보류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앞서 이제 헌재 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뭐 청년들을 비롯하는 뭐 윤 어게인의 움직임이 전국의 들불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들불인지 아닌지 제가 직접 확인 안 해서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뭐 반대하시는 분 있을 수 있죠. 그 움직임들이 뭐 사기 탄핵이야. 탄핵 잘못했어.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이 움직임들이 있는 게 이게 그럼 국민의힘의 대선에 도움 됩니까? 이 신당을 떠나서 그런 움직임 자체가? 그게 저는 뭐 도움이 뭐
크게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우리 우파 보수 진영의 어떤 결집을 위해서는 뭐 도움이 일부 되는 면도 있겠으나 예. 중도를 비롯해서 이미 조기 대선 열차가 싫든 좋든 출발한 상황에서는 예. 크게 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은 그 가도 불 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뿌리든 뭐 잔뿌리든 간에? 그러니까 여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유무형에 좀 예. 뭐 이렇게 자제하라는 그런 압력을 많이 했죠. 예. 이 윤호경 신당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아니 저는 광화문 쪽에서 사람들이 윤어겐 뭐 이렇게 구호 외치길래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깜빵으로 보내자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 집회 플래카드 다 읽어보시고 전반적인 아니요. 취지를 차 이해하셔야죠. 타고 가는데 예. 막 사람들이 윤어겐 외치길래 윤어겐 투 프리즌이 생략된 단어인 줄 알았어요. 예. 예. 그 변호사 요새 뭐 변호사 되기가 옛날보다 훨씬 쉬워졌으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 되게 되게 정치하고 싶은가 봐요. 예,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 근데 별로 할 방법은 없어 보여.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낸 게 뭐 윤석열 신당 이런 컨셉인 것 같은데 예. 그냥 놔두면 꺼집니다. 이건 뭐 일부러 끌 필요도 없어요. 저 홍석준 전 의원에게 하는 조언입니까? 그냥 놔두면 신경 안 쓰면 무시하면 돼요. 그러면 신당 창당은커녕 뭐 그러다 말 거예요. 예. 뭐 심각하게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신당을 하나 만드는 게 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능력도 안 돼 보이고 그리고 일단 정치라는 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예. 아니 며칠 전에 헌재에서 파면당한 사람 중심으로 그 정당을 만든다고 그 정당의 이념이 도대체 뭐예요? 쿠데타? 개봉? 뭐야 그러니까 이념이 뭐야? 그 정당이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아이고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소음이에요 소음. 내버려 두면 돼요. 예. 자, 이제 어제 배이철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은 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만류는 대통령 했다. 요 얘기인 거고 어제 이제 뭐 석동현 변호사나 윤곽근 변호사도 입장을 봐도 대통령이 관여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창당 움직임 여기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것이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전혀 무관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전혀 무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윤석열 윤어게인에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 보면 네. 아 만나신 적 있으세요? 뭐 예. 왜냐하면 탄핵 반대했던 그때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여기에 특히 2030 중심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연락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만나 보면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계몽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좌파들에 의한 이런 어떤 국가 마비 시도 이런 것으로 인한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된다. 특히 2030은 본인들이 앞으로 더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어떤 자발적인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기결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어떤 분들이 일부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젊은 변호인들하고 이제 접촉을 뭐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이제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이제 대선 국민이 지금 절대적으로 말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본인들을 계속 끝까지 지지해주고 싶은 사람들을 세력화하고 조직화하고 싶은 열망은 있겠죠. 뭐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어떤 얘기가 건너에 갔을 거예요. 뭐 이른바 그 신당을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조직화, 세력화에 대한 당부 얘기가 건네 갔을 가능성은 높은데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윤석열 김건희 신당하면 그걸 정당이 아니고 그 무속 섬기는 신당으로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잠깐만. 이게 정당화가 될 수가 없어요. 신당이 뉴 파티 이 신뉴가 아니고 그 신당이 여럿이 모시는 그 당 있잖아요. 신 신당 개혁신당도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윤어게인 신당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취지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꼭 뭐 모신다 그런 것보다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2030이 개몽된 그런 어떤 철학을 조금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화 해보자 하는 네. 그런 어떤 취지가 2030에 사실은 깊이 그래요? 생각보다 깊이 있습니다. 자기 잠깐만요. 요거 좀 볼게요. 어제 베이철 변호사가 낸 입장문을 보면 요 대목이 있어요. 대통령님의 의중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윤 어게인 운동이 정치 참여로 나타나야 하며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 운동에는 아버지처럼 함께하겠다. 이거 뭐라고 보세요?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 운동은 아버지처럼 함께하겠다. 뭐 저는 그게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2030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정치적 무관심한 층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좌파나 이런 선전선동에 뭐 잘 먹힌 그런 면도 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좌파의 어떤 실체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정치 세력화를 하자는 이런 움직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굳이 뭐 그 정당에 뭐 들어가고 뭐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과 관계를 갖겠다. 뭐 필요하면 어떤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런 어떤 포괄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뭔가 액션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된 이후에도 뭐 우리공화당을 비롯해서 박 전 대통령 계속 지지하는 정치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공화당이. 근데 박 전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잘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는 하지 마세요라든지 어떤 메시지 내지 않았고 선을 걷잖아요. 근데 아버지처럼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뭐 하면 가서 뭐 지원을 하든 뭐 도와주든 뭐 니들이 잘한다 하든 뭐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처지가 완전히 달라요. 탄핵된 건 똑같잖아요. 아니 그거는 비슷하지.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특히 연세 많은 분들한테는 자기네들 젊은 시절부터 거의 일생을 봐온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서사가 왜냐하면 그렇죠. 어마어마한 서사가 있지. 저만 해도 저희 그 가족 빼고 여성 중에 제일 오래전 기억에 남아 있는 여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70년대 중후반에 TV만 그때는 물론 흑백이었지만 TV만 틀면 뉴스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과 영애 박근혜 양은 뭐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련한 기억 속에 가장 오래 머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있지 애틋한 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서사가 있다. 예.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혀 다르죠. 일종의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 갑툭튀예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름이 좀 알려지기 시작했지. 그리고 워낙 기간이 짧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어떠한 언급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써도 자발적으로 정치 세력화가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뒤에서 부추기고 뭐 개입하고 응원하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김민호 의원님 굉장히 이제 그 2030 청년 세대들의 어떤 뭐 소위 말하는 계몽에 의한 어떤 이런 정치 세력화 움직임을 굉장히 좀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바는 완전히 반대 분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을 통한 어떤 애련한 어떤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게 불과하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어떤 희생으로 인해서 본인들 그러니까 2030을 계몽시켰다는 이런 희생이요? 어떤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좀 센 어떤 그런 어떤 그 정신 내지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더 큰 앞으로 제가 이 시간에도 말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에서는 내려왔지만 우파 보수에 영향력을 끼칠 어떤 그런 어떤 좀 제가 볼 때 가능성은 훨씬 더 많다. 왜냐하면 또 2030 자체가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또 주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두 분의 또 캐릭터 스타일상도 윤석열 대통령은 좀 본인의 어떤 의중을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좀 더 강하게 어떤 표현할 어떤 그런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뭐 이런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국민의힘에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기 대선 국면에는 대통령께서도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강력하게 지금 말리고 계신 거고 앞으로 상황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좀 얘기 좀 해볼게요. 하하 A조 B조 있는데 어느 조가 치열할 것 같아요? 이건 뭐 누가 봐도 그건 누가 봐도 뭐 명백하죠. B조 난리 났다 정말. 야 어떻게 그렇게 뽑았을까 조편성이. 월드컵 보면 죽음의 조인데 여기는 뭐 예? 아 왠지 저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좋아할 것 같은데요. 어우 횡재했죠. 예. 네, 횡재했어요. 이철호 도지사는. 거기 스포트라이트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덩달아 그냥 이철우 도지사도 그냥. 예. 전국 인지도가 좀 많이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예?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보다가 누구지? 저 사람 이철우 누구야? 그러다가 예. 사실 경북도지사 예. 몰라요. 경북 도민들 정도는 알지만 예. 거기 딱 벗어나는 순간에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예. 하여튼 죽음의 조에 편성되면서 예. 가장 큰 수혜자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월드컵 본선 조추첨을 한번 이제 했는데 그걸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담당을 했죠. 2002년 월드컵 앞두고 대구에서 공무원하실 때? 2001년 12월 1일 부산 백스코에서 맞- 피파 월드컵 전 추첨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저추첨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환성과 그리고 이제 탄식이 흘러나와서 예를 들면 대구에서 경기를 할 때 미국이라든지 뭐 세네갈, 덴마크 갈 때 사실은 좀 큰 영국이라든지 이런 국가가 와서 이제 개최 도시에 좀 관광객도 많이 고 이제 이미지가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국가들이 하니까 사실은 탄식과 환희가 이제 흘러내렸는데 그 조추첨 경기장. 이번에도 아마 저추첨할 때 본인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B조가 죽음의 조라고도 하지만 오히려 저는 잘 됐다. 왜요? 왜냐하면 더 치열하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이제 나경원 또 한동훈 후보가 뭐 이렇게 치열하게 또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싸움은 하는 사람들은 답답하지만 구경하는 사람 또 재밌으니까 거기다가 또 홍준표 또 후보의 또 촌철살인 독설이 가해지면 요리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좀 기대되는 어떤 그런 조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가 올라올 것 같습니까? 4명. 4명이요? 예. 일단 대부분 지금 보면 가나다 순으로 하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는 가나다 순이에요. 네, 이른바 뭐 예. 속칭 예. 굳은자, 예, 뭐 굳은자. 이렇게 표현되죠.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를 예상하세요? 지금 경선 룰에 의하면 나경원 의원이 올라가겠죠. 지금은 여론조사 100%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여론조사인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예, 맞아요. 들어간 여론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룰이기 때문에 예. 안철수 의원보다는 나경원 의원이 기회를 잡겠죠. 의원님은요? 예.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이야기 오세훈 시장이 있더라도 나경원 의원이 다 코스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오세훈 시장이 있더라도 나경원 후보의 어떤 그런 어떤 영향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뭐 4강은 거의 제가 볼 땐 좀 확실한 것 같고 오히려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뭐 드럼통이라든지 이런 통해서 이제 이슈 몰이를 굉장히 하고 있어서 뭐 아슬아슬한 4강이 아니라 확실한 4강이 되겠고 오히려 좀 1, 2위, 2, 3위 뭐 이런 어떤 순위 싸움이 저는 상당히 조금 흥미롭지 않을까 근데 순위 싶습니다. 발표 안 하죠? 발표해요? 발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사실상 또 다 알게 되는 거죠. 서로 막 밭글 돌리는 거 아니야? 내가 1등이다 이러고. 자 마지막 요 얘기해 보죠. 한덕수 권한대행 일단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답부터. 행보는 나올 행보인데 결국엔 출마 못한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의원님은요? 저는 아직까지 50대 50으로 보겠습니다. 오 상대적으로 내기 성립이 안 돼. 상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예. 뭐 1%라도 조금 더 예. 아직까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예. 나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왜 나와? 당의 후보 있는데 이겁니까? 저는 두 가지 다 있는데. 두 가지 다 있다. 솔직하신데?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재명 후보를 꺾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더 국민들에게 드라마틱한 여러 가지 요소도 보여질 필요도 있고 특히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글로벌 관세 전쟁이라는 국가 어떤 절체절명의 어떤 운명인 상황에서 누가 뭐래도 최고의 어떤 적임자란 그런 이미지 또 통합의 이미지 이런 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카드만은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또 대선을 꼭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측면 특히 경선 흥행에는 분명히 또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또 양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결과적으로는 국힘에게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한덕수 출마론이 뜨면서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관심이 좀 식었거든요. 예. 근데 국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가졌던 유일한 장점은 경선이 재밌을 것 같다는 거였어요. 컨벤션 효과. 예. 그게 본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근데 한덕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늘어나면서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5월 초에 제가 보기엔 한덕수 총리는 출마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해만 끼치고 뭐 득된 거는 없는 결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의원님 지금 네. 만약 한대행에 나오면 소위 말하는 빅4 앞서 1차 통과할 만한 그 4명의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를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보는 의원들이 실제 많아요? 지금 현재 많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있고 그런 분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출마를 뭐 종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 이제 모든 게 이제 여론에 따라서 아마 이런 것들이 판명될 건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죠. 이제 토론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분명히 치열한 어떤 공격과 어떤 방어를 통해서 경선에 어떤 흥미가 이제 있을 것이고 당연스럽게 어떤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지금 현재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들의 지지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출마도 당연히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빅텐트는 잘 쳐질 것 같습니까, 의원님? 안 됩니다. 왜요? 빅텐트는. 왜요? 왜냐하면 빅텐트라는 게 이른바 반 이재명 연대를 맞아요. 전제로 한 빅텐트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내지는 뭐 혐오감 이런 거를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예. 그걸 전제로 조금 다르고 여태까지의 정치 아니면 소속 정당도 달랐지만 다 한데 뭉치자. 이게 빅텐트론인데 동시에 하늘에 두 태양이 떠 있을 수 없듯이 동시에 두 명의 최고의 빌런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판의 최고 빌런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텐트가 쳐지질 않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오늘 정만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개혁신당 김영남 전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맛있게 드세요. 예. 잘 먹겠습니다. 한마디 좋은 말 하는 게 없네. 감사합니다.